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정중앙에 한글 간판이 걸렸습니다. 영어로 표기된 도로명 옆에 로열 레인, 해리 하인스라고 씌어진 한글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악령 높은 우범 지역으로 댈러스시에서 골머리를 앓던 곳입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부터 이주한 한인들이 하나둘씩 정착하기 시작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댈러스 최대 규모의 상권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댈러스시가 이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고 주요 도로 이름에도 한글명을 표기한 것입니다.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이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현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미국 남부 도시 중에서 최초로 탄생한 코리아타운입니다. 텍사스가 미국 어떤 주보다도 보수적인 곳이기에 이 소식은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류로 인해 한국과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40여 년간 이곳에 쌓인 한국인 이민자들의 남다른 행동의 결과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한인들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했고 한인 상권이 밀집되면서 도시는 밝아졌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곳이 비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시내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소문이 나자 시에서도 도로를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외면받던 지역에 한인들이 들어오자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댈러스 문화 전문지 댈러스 옵저버는 최근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획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서울을 찾아서 댈러스의 코리안 드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달리는 차창을 통해 잠시 보면 이 쇼핑센터는 여느 쇼핑몰과 같습니다. 하지만 캐럴튼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그 평범한 건물 이상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활기차게 텍사스의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한국을 조금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K-팝이나 한식 팬까지 다양한 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현재 한국 문화는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부 텍사스는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빠져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DFK, K-팝이나 DF 더 아시아 그룹 등에서 수천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캐럴튼 코리아타운은 이런 한국 문화 팬들이 모여 관심사를 나누는 곳으로 점점 더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이 과대 광고인지 궁금하다면 이곳에 와서 확인해보세요. 비빔밥이나 김치 등 인기 있는 한국 음식 외에 한국의 핫도그가 궁금하다면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혹은 한국 상품을 찾는 K-팝 광팬이라면 그곳에서 전문 매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핑크박스는 스스로를 패션 액세서리 스토어라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K-팝 관련 제품입니다. 가게 벽에는 한국인들조차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는 모든 K-팝 그룹의 기념품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게의 직원 모두가 열렬한 K-팝 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레밍턴 발라드는 사실 여기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고 물건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 결국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로즈 밀러 매니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을 좋아해 여기서 매일 쇼핑하다가 직원으로 채용됐고 오래 일하다 보니 매니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발라드와 밀러 모두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 열심입니다. 발라드는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밀러는 한국어 공부 클럽에서 배웠습니다. 그들 모두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꿈을 가진 미국인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댈러스에서 자란 자이네브 알리는 플라노 웨스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댈러스 시내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컨설팅 기업 빅4에서 좋은 직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댈러스의 모든 대학 졸업생이 빅4를 목표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알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알리가 일하던 곳은 클라이드 워런 공원 근처였는데 그곳에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있었습니다. 알리는 종종 그곳에서 한국식 점심을 먹으며 정신없이 바쁜 일과를 잠시 쉬었습니다. 알리는 오랫동안 한국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한국 웹툰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가 가장 먼저 빠져든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아시아 음식이 좋다고 말하곤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아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의 차이를 구별하게 됐고 한국 음식을 더욱 원하게 됐어요. 알리는 고등학교 시절 캐럴튼 코리아타운의 식당에 자주 다녔고 대학 시절에는 한국 바비큐 식당에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며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알리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음악에 익숙해졌고 좋아하는 곡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갑자기 스케줄에 여유가 생기자
알리는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리가 좋아하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알리의 남동생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남매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알리는 대학에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대신 댈러스 한국인 커뮤니티로 갔습니다. 그녀가 배우고 싶은 것은 언어 이상이며 문화와 유산, 역사, 가족의 가치를 모두 알고 싶었습니다. 댈러스 한국인 학교 운영진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성장은 갑작스러운 일도 곧 끝나버릴 일도 아닙니다. 이는 끊임없이 세대에 걸쳐 투입한 노력, 한국 문화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세상에 보여주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댈러스 한국 학교 이사들은 한국인들이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세워낸 근로윤리를 설명합니다. 음식부터 기술, 케이팝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한국인의 품질에 대한 집착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정현진 이사는 한국이 종종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만 한국 문화는 본질적으로 일 중독자와 완벽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십 년의 노력이 이 순간을 이끌었고 한국인들은 그 기회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어 학교 경험에서도 이와 같은 정서가 느껴집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인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어 수업에는 문화에 대한 가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알리는 한국의 춘천으로 이사해 사립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리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생각으로 한국 학교에 취업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채 안 되어 유창하지 못하지만 9개월째 공부 중인 알리는 일상 대화에 있어서는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장기적인 커리어는 무엇이 될지 몰라도 알리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자신의 한국어를 더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알리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한국인의 독창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는 전쟁 후 인기를 얻은 한국 음식을 예로 듭니다. 당시 먹을 것이 귀해지자 한국인들은 미군 기지에서 남은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소시지와 치즈, 스팸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부대찌개는 지금까지도 한국인이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알리에게 부대찌개는 한국인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식재료를 찾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요. 1월 13일 댈러스시는 코리아타운을 공식 인정하는 한 걸음으로써 로열 레인과 해리 하인즈의 거리 표지판에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리 표지판은 어떤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댈러스시에 영원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력한 다짐이 되어줍니다. 음악이든 음식이든 언어든 한국 문화에 빠져든 댈러스 시민들은 한국의 문화는 이곳에서 계속될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